주변에 늘 수수하게 사시는데 알고 보니 건물주였던 분들 진짜 있으시잖아요. 겉으론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돈을 엄청나게 모으는 분들, 이런 분들 사주엔 남들 눈에 안 보이는 특별한 재물저장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돈 쓰는 사람은 눈에 띄는데 조용히 모으는 사람은 진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속형 분들이 결국엔 가장 탄탄한 자산가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겉으로는 평범한데 속으로 돈 엄청 모으는 사람들의 실속형 사주 특징을 3가지로 나눠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 같은 돈이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 곳에 조용히 쌓이는 구조입니다. 사주를 보면 돈을 상징하는 기운이 위쪽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아래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쪽 천간에 재물 기운이 있으면 번 돈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고 쓰기도 쉽고 남들도 알아채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지 속에, 그러니까 사주의 아래쪽 깊은 곳에만 재물 기운이 숨어 있는 분들은요, 겉으로는 평범하게 월급 받고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통장 장원은 꾸준히 불어나는 구조예요. 특히 이 재물 기운이 축미술 같은 창고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 돈이 새지 않고 차곡차곡 모입니다. 마치 조용히 저금통에 돈을 넣듯이 매달 일정하게 쌓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화려하게 번 돈은 없나요? 조용히만 모으는 건가요? 그런데 실속형 부자는 화려하게 벌다가 확 잃는 것보다 꾸준히 모아서 나중에 목돈을 만드는 걸 더 잘합니다. 눈에 띄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없고 본인도 과소비할 일이 적어요. 결과적으로는 중년 이후 알고 보니 건물주였더라. 이런 분들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그럼 이 구조를 가진 분들이 더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자동이체 같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매달 통장에서 저절로 빠져나가게 해두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소비를 줄이고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을 늘리세요. 예를 들어 명품 가방 사는 대신 적금이나 청약 통장처럼 남들 눈에 안 띄지만 내 안전망이 되는 곳에 투자하는 거죠. 결국 실속형 부자는 번쩍이는 소비가 아니라 조용히 쌓아가는 저축으로 만들어집니다. 겉으로는 수수해 보여도 속으로는 탄탄하게 자산을 쌓는 분들이 나중에 가장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살게 돼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바로 일한 만큼 확실하게 돈이 쌓이는 착실한 부자들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가진 분들은 번화한 곳에서 화려하게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조용히 일하고 꾸준히 모으는 그런 타입이세요. 사주에서 식신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기술이나 노하우, 꾸준히 생산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식신이 강하면 일한 대가가 반드시 돈으로 전환되는 노력형 부자 구조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월간의 식신이 자리 잡고 일지에 재물을 뜻하는 에너지가 통근하면 내가 만든 결과물이 바로 수입으로 연결됩니다. 남들 눈엔 평범해 보이지만 실속은 확실한 사주인 거죠. 식신이 재물을 생해주는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깨끗하게 이어지면 사치하지 않고 알뜰하게 모으는 성향이 강해져요. 그래서 중년 이후 탄탄한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젊을 때 티 안 나게 일하면서 조금씩 쌓아가는데 어느 순간 보면 목돈이 되어 있어요. 화려한 투자로 한 방 터트리는 게 아니라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는 수입을 꾸준히 저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가 있어도 중간에 에너지가 새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비겁이라고 하는 재물을 나누거나 소모시키는 기운이 강하면 번 돈이 나가버릴 수 있어요. 형제나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동업으로 손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벌어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패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제대로 쓰려면 첫째로 내가 하는 일에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신은 기술이고 생산이니까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할수록 그 가치가 쌓여서 돈이 되거든요. 자주 바꾸지 말고 한 우물을 파는 게 핵심이에요. 둘째로는 번 돈을 무조건 자동저축 시스템으로 묶어두세요. 월급 들어오면 일정 비율 무조건 적금이나 투자 계좌로 넘기고 나머지로만 생활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진 분들은 손에 쥐고 있으면 쓰게 되니까 강제저축이 답입니다. 결국 이 구조는 번쩍이지 않지만 단단한 실속형 부자의 전형입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모으고 어느 날 보니 목돈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지금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쌓이는 힘이 결국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번 돈을 나누지 않고 지키는 힘이 강한 사주 구조입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새는 구멍이 있으면 결국 손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별로 화려하게 쓰지도 않는데 알고 보면 목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주를 보면 나눔을 상징하는 기운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동업이나 공동투자 같은 걸 별로 안 하고 남한테 빌려주거나 보증 서는 일도 거의 없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재물을 온전히 내 것으로 지키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운이 옆에 자리 잡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번 돈을 무계획하게 쓰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시스템이 사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충동 구매를 잘 안 하고 늘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정이 재물관리자 역할을 하는 구조도 있어요. 사주상 일지에 돈이 자리하고 위쪽에 통제하는 기운이 드러나면 집안에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굴리면서 겉으로는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론 자산이 탄탄하게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저는 돈 쓰는 거 좋아하는데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타고난 구조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리 안 하면 새고 사주가 평범해도 습관 하나 바꾸면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달 고정 지출 항목을 정해두고 그 외엔 무조건 저축부터 먼저 하세요. 월급 들어오면 쓰고 남은 걸 모으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걸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을 지키는 시스템의 시작이에요. 둘째, 큰돈 쓰는 결정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충동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일단 장바구니에만 담아두고 이틀 뒤에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은 안 사도 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결국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비밀은 화려하게 버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키고 꾸준히 쌓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가면서 속이 탄탄한 진짜 부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